평생 헌신하면서 살아. 당연하지 엄마. 난 영선이 딸랑이가 될 거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딸랑이 말이야. 그이는 저와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는지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신혼집을 구경하던 중 남친이 부탁이 있다고 하더군요. 영선아, 나 말이야. 사업해보면 어떨까?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염치 없는 소리 좀 할게. 자기가 부모님 보험금 받은 거 조금만 나한테 투자해주면 안 될까? 작게 시작할 거라 많은 돈이 들진 않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보험금으로? 글쎄,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에이, 그러지 말고 한 1억만 투자해주라. 그럼 내가 버는 돈 족족 당신한테 바칠게. 사실 나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 박봉에 일만 죽어라 하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해서 버는 게 100배, 1000배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대답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천천히 고민해보자. 그래, 꼭 허락해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결혼 전에 차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결혼 전에 사장 명함도 돌리고. 당신 그런 허울 때문에 사업하겠다는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오랫동안 사업을 꿈꿔왔었어. 그리고 당신한테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꺼낸 거라고. 어쨌든 고민 좀 해줘. 부탁해, 자기야. 그이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결혼 준비하는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어요. 저는 결혼식 하나만 신경 써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그이는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하고 싶다며 엄청 졸라댔습니다. 아직 신혼집이나 혼수를 선택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견적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이가 또다시 간절하게 사업 자금을 부탁하더군요. 영선아, 내가 요 앞 사거리에 있는 사무실을 봐놨는데 임대료도 싸고 좋더라? 뭐? 아직도 사업 타령하는 거야? 흥수씨, 난 지금 결혼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자기까지 머리를 터지게 만들어? 아니, 그냥 일단 계약만 미리 하면 어떨까 해서. 건물주가 계약금 걸어두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계약금이 얼만데? 먼저 1000만 원만 주면 돼. 잔금은 결혼식하고 주면 될 것 같아.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사업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니 별 수 있겠어? 대신 잘해야 해. 결국 그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사업장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이어서 하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꿈을 꿨는데 몇 달 전 돌아가신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니라 생시 같았습니다. 엄마? 영선아,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면서 살았지?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 엄마, 왜 이제야 날 찾아온 거야? 그동안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잖아. 괜히 가슴만 아파할까봐 참고 있었지. 근데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전할 말? 뭔데? 영선이 너 흥수랑 결혼하기로 했지? 엄마, 나 곧 시집가. 행복하게 잘 살게. 아니, 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흥수씨 좋아했잖아. 근면성실하고 인물도 좋다고 1등 사윗감이라고 자주 말했었잖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어. 딸, 엄마 말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잠에서 깨서 잊어버리지 마. 흥수 그놈 짐승 같은 놈이야. 절대 결혼해선 안 돼. 엄마 말 이해했니? 짐승 같은 놈이라니? 엄마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거 못 봤어?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이 어딨다고 짐승이라는 말을 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네가 잘 처신하리라 믿는다. 엄마! 가지 말고 이야기 좀 더 해줘. 무슨 말인지 이해를 시켜달란 말이야. 하지만 꿈속에서의 엄마는 따끔한 경고만 하고 등을 돌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땐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니 생각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를 만나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흥수씨, 사무실 계약은 잘했어? 그럼 당연하지. 근데 영선아,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하겠어. 건물주가 잔금을 빨리 달라고 하네. 게다가 어차피 사업 시작할 거면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하니까 하루빨리 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무실에 같이 가도 될까? 건물주도 볼 겸. 같이 보자고? 그분이 바쁘셔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 거의 늦은 밤에 어렵게 만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 믿고 2억 먼저 줄 수 있어? 2억이나? 건물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값이 그렇게 비싸? 에이, 그 정도는 적게 나온 거야. 그리고 직원들도 뽑으려면 인건비도 들 거라고. 여윳돈 몇 천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래, 알겠어. 대신 며칠 시간을 줘. 우리 신혼집이랑 혼수부터 마련하고 그때 줄게. 그 전에 줘도 되는데. 자기야, 난 그 집 같은 건 잠만 잘 수 있으면 돼. 혼수품도 그냥 중고로 써도 괜찮고. 중고? 아무리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처음부터 중고 쓰긴 그렇지. 여하튼 내가 알아서 준비하고 돈 마련할 테니까 며칠 말미를 줘. 그렇게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눠봤더니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엄마의 경고도 떠올랐죠.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에 흥수씨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요즘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그리고 탐정까지 남의 뒤를 캐는 직업이 많아서 찾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능력 있다고 소문난 탐정을 찾아가서 예비 남편의 사진과 등본을 내밀며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털어낼 수 있는 건 모두 털어달라고 했어요. 비용이 꽤 많이 들었지만 제 인생이 걸린 문제여서 아끼지 않고 지불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모든 조사를 마쳤다며 탐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로 결과를 보내줬는데 흥수씨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영상을 하나 클릭했더니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결혼 진짜로 하는 거야? 그년이 오빠 다시 받아준 거냐고. 아유, 그렇다니까. 내가 진작에 그년 버리고 돈 많은 년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바람 피우다 걸렸잖아. 거기서 쫓겨나고 돈 많은 여자 찾고 있었는데 글쎄 영선이 부모가 트럭 사고로 뇌사가 됐지 뭐야. 그래서 옆에서 눈물 연기 좀 하고 쇼했지. 왜냐? 그년 부모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사망보험금 보고 다시 돌아간 거였어?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 무려 13억이야. 로또 당첨금이랑 맞먹지. 내가 그년 덕에 호강하면서 편하게 바람 피우면서 살 계획이었지. 그래서 지금 유리 너랑 한층 내 누워있는 거 아니냐. 내가 1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까지 사줘가면서 말이야. 이 가방 완전 마음에 들어. 근데 오빠, 사업자금으로 받은 건데 나중에 걸리면 어쩌려고? 유리 넌 별걸 다 걱정한다. 내가 다 섭외해놨지. 건물주 연기자랑 인테리어 작자한테 일당 주고 액션 좀 까달라고 했어. 영설이 년은 다 속고 나한테 2억 줄 거고 난 나중에 사기당했다고 울고불고 연기하면 끝이지. 그리고 다음에 또 돈 뜯어내면서 살 거야. 우와, 오빠 진짜 악질이다.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남의 부모 사망보험금 그렇게 뽑아먹으니까 못된 인간 같다고. 유리야, 넌 그 파렴치한이 사준 명품 가방을 받았잖아. 이거 받기 싫으면 도로 환불할까? 아니 미쳤어? 이런 귀한 가방을 왜 환불해?
여하튼 오빠가 나한테 계속 충성해주겠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다. 그럼 계속 마누라 등골 빨아먹으면서 나한테 비싼 거 많이 해줘. 아유, 그럼 이 오빠가 우리 유리를 엄청 사랑하니까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그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듣자마자 보험금을 떠올리고 저에게 빌부터 먹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결혼 전부터 상간녀에게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갖다 바친 겁니다. 엄마가 왜 꿈속에 나와서 경고했는지 그때 알게 됐고 다음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웬 늙은 여자와 모텔에 있는 영상이 시작됐어요. 미스터 킴, 오늘 누나를 홍콩으로 보내주면 용돈 많이 줄 테니까 애 좀 써봐. 네, 누님. 이 김웅수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하시고 누워 계세요. 씻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은 환갑의 여성과 그 짓을 격렬하게 나누더군요. 그이는 젊고 예쁜 여자들에게 돈을 주며 사귀려고 역으로 나이 많은 여자와 모텔방을 드나들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절 만나기 전부터 해왔답니다. 탐정이 통신 기록을 다 뽑아서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만나던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매일 이렇게 더럽게 살고 있던 거였죠. 얼마 전 헤어진 부잣집 여자도 흥수 씨가 더러운 놈인 걸 알고 이별을 통보해다 하더군요. 저는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감사하며 남자친구에게 복수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흥수 씨, 지금 어디야? 외근 나왔어. 아, 그래? 자기야, 내가 현찰로 2억 뽑아왔어. 이거 집에 있는데 언제 가지러 올래? 아, 진짜? 자기가 나를 위해 사업자금 뽑아준 거야? 정말 고마워. 근데 왜 계좌이체로 하지 않고 직접 뽑았어? 아, 내가 큰돈을 실물로 보고 싶어서 출금했어. 돈이 참 예쁘다. 얼른 당신한테 넘겨주고 싶어. 그래, 알았어. 지금 바로 일 마무리하고 당신 집으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이가 오기 전에 밥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힘을 쓰려면 밥심이 필요하니 2그릇이나 비웠답니다. 이윽고 해가 질 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자친구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자기 왔어? 영선아. 내가 자기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지. 고마워. 나도 자기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들어와. 그이는 제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를 끌어안더군요. 영선아, 고마워. 날 위해 큰돈을 준비해줘서. 어디 있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에이, 뭐가 그리 급해. 돈은 이따 구경하고 나 자기랑 너무 하고 싶어. 뭐야? 자기 오늘 홍콩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지.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 흥수씨, 나 판타지가 하나 있어. 판타지? 그런 거 있잖아. 막 상황극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복을 입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지? 취향 있는 사람들 알지. 그럼 당신도 그런 판타지가 있다는 거야? 이야, 영선이한테 그런 면이 있었다니. 그게 뭔데? 말해봐. 뭐든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난 집안이 아닌 밖에서 해보고 싶어. 밖에서? 어디? 비상계단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재밌는 생각이네. 좋아, 비상계단에서 해보자. 그럼 지금 나갈까? 에이, 그건 너무 진부해. 아예 여기서 옷 벗고 비상계단까지 뛰어가자. 흥수씨가 먼저 옷을 벗고 비상계단 가 있어. 어차피 주민들은 비상계단으로 다니지 않으니까 걸릴 일 없을 거야. 뭐? 여기서 벗고 나가자고? 이야, 상상만 해도 스릴 있다. 좋아, 해보자. 그럼 얼른 벗고 나가자. 아니, 난 좀 더 짜릿하게 따로 나가고 싶어. 자기가 먼저 나가고 내가 뒤를 따라서 나갈게. 따로 나가자고? 주민들 눈에 띄지 않겠지? 그럼 지금 시간엔 아무도 나오지 않아. 얼른 시작해.
알았어. 내가 살다 이런 건 또 처음 해보네. 영선아, 너 이렇게 독특한 취향이 있는 걸 왜 그동안 말하지 않은 거야? 그야 부끄러워서 그랬지. 여하튼 얼른 먼저 옷 벗고 나가 있어. 나도 바로 따라 나갈게. 비상계단 12층으로 내려가 있어? 오케이, 알겠어. 바로 벗고 나갈게. 그이는 제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르더군요. 알몸 상태가 된 흥수 씨는 저를 보고 씩 웃더니 말했습니다. 네 영선아, 이거 떨린다. 그래도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럼 우리 스릴 넘치는 일 마치고 돈 구경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얼른 나가서 기다려. 그러자 남자친구는 실오라기 하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준비했던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당연히 저는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흥수 씨가 기다리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계단 밑에서 흥수 씨가 두 팔 벌리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거 스릴 장난 아니다. 근데 자기는 왜 옷을 입었어? 여기서 돈 구경 시켜주려고. 이것부터 보고 시작하자. 거기 가만히 있어. 우와, 영선이 너 이벤트 제대로 준비했구나. 좋아, 기다릴게. 어서 돈 구경하고 우리 재밌는 놀이 해보자고. 저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똥덩어리를 그이에게 냅다 뿌렸습니다. 그이는 진득한 똥을 뒤집어 쓰고 경악했어요. 영선아, 이게 뭐야? 이것도 자기 취향이야? 이벤트가 뭐 이래? 뭐라고? 내 취향이냐고? 이런 멍청한 놈아. 아직도 내가 등신처럼 너한테 속고 있는 것 같니? 나랑 결혼해서 돈 쭉쭉 빨아먹고 버릴 계획이었던 거 모를 줄 알았어? 너 나한테 가져간 1,000만 원으로 어린년 명품 가방 사줬지? 게다가 나이 많은 여자들하고 잠자리 하면서 돈도 벌고. 정말 발정난 짐승도 너처럼은 안 할 거다. 뭐야? 그럼 나에 대해 다 알고 이런 짓 벌인 거야? 이 똥은 뭐야? 어디서 난 똥인데 냄새가 이렇게 지독한 거야? 그거? 내 똥은 아니고 개똥이야. 우리 옆집 아가씨가 가끔 강아지를 맡기는데 내가 과식시키고 똥 좀 많이 뺐지. 거기에 물 좀 타서 진득하게 만들어줬고 말이야. 똥맛이 어때? 이런 우라질. 야,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따져서 뭐 하겠냐. 영선아, 주민들 보기 전에 너희 집 가서 샤워하고 옷 입고 나갈게. 네가 우리 집에 왜 들어와? 그냥 그러고 니네 집까지 가. 이 똥덩어리 자식아. 제가 낄낄거리며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달려가자 그이가 똥 묻은 몸으로 따라오더군요. 저는 가까스로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영선아, 문 열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 샤워는 안 할 테니까 옷이라도 줘. 네 옷? 여기 그런 거 없는데? 그냥 그러고 나가. 이런 우라질려나. 빨리 문 안 열어. 인연이 불쌍해서 받아주려고 했더니 똥을 끼얹어? 어허, 계속 그러고 있으면 경찰 부를 거야?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개망신 당할 거라고. 제가 경찰 부른다는 소리를 하자 그이는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영선아,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받은 돈 돌려줄게.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이러고 어떻게 집에 가겠어. 자기야, 옷이랑 차키만 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이에 저는 소리를 깍 질렀습니다. 일부러 아파트 주민들이 튀어나오게 하려고요. 야! 사람 살려! 여기 변태놈이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야! 그러자 띠리릭하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당황한 흥수 씨는 얼굴을 가리더니 냅다 뛰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도 했고 사진도 여러 장 찍더군요. 베란다로 가봤더니 발가벗고 똥 묻은 몸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다 곧 경찰차가 들어서자 방향을 틀어 공원으로 뛰어가더군요.
저는 상황이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향했더니 풀숲에 숨어있는 흥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우, 냄새. 당신 거기 숨어 있었어? 야, 내 옷, 내 차키! 아, 그거 집에 두고 왔는데. 그냥 그러고 뛰어서 집까지 가. 이 도라이야, 우리 집까지 10km야. 어떻게 이 꼴로 가냐고! 그럼 경찰차 타고 가. 저기 경찰 있네. 내가 불러줄게. 아저씨! 야, 조용히 해! 이거 다 따지고 보면 너 때문이잖아. 난 피해자라고! 그래, 경찰서 가서 그렇게 진술해. 그러니까 어서 나와. 그만 숨어 있으라고. 아니, 그 경찰서 가면 곤란해. 아니, 소문이라도 나면 내 인생 폭망이라고. 아, 그러니까 제발 옷 좀 가져다 줘라. 부탁할게. 알겠어.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저는 자리를 옮겨 경찰들에게 손가락으로 흥수 씨가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에 경찰들이 다가가자 그이는 다시 도망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뛰어나온 탓에 돌을 밟고 자빠지고 말았어요. 아이, 내 발! 젠장, 잡히게 생겼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알몸으로 아파트를 왜 돌고 있는 거냐고요? 이건 뭐야? 아이, 설마 똥이야? 똥 묻히고 달리기 하고 있던 거야? 이거 완전 변태놈이잖아. 이경장, 이놈 수갑 채워. 네. 근데 똥 냄새가 심한데 차에 태우려고요? 차에 신문지 깔면 되잖아. 저런 놈을 우리가 치워야지. 누가 치우겠어? 내가 신문지 깔아 놓을 테니까 자네가 수갑 채워서 끌고 와. 부하 경찰은 온갖 인상을 쓰며 남편에게 다가가 겨우 수갑을 채웠어요. 공연 음란죄로 잡혀가게 됐죠. 저는 마지막까지 그 일을 보며 깔깔대며 웃었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어 제가 줬던 1,000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이는 유치장에서 며칠 썩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똥 묻은 바바리맨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사진을 게시하는 바람에 흥수 씨의 신상이 탈탈 털렸어요. 회사에서 잘린 건 물론이고 만나고 있던 여자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60대 아줌마들도 더러워서 못 만나겠다고 뻥뻥 차였답니다. 그이는 부모한테도 버림당하고 말았어요. 엄청난 개망신을 준 것과 더럽게 여러 여자들을 사귀었다는 것을 알고 인연을 끊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이는 지금 시골로 내려가서 숙식 제공이 되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연명하고 있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들을 꿰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화끈한 복수로 그놈에게 당한 걸 되돌려줬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 소소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비누 만드는 걸 배워서 비누 공방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남자는 아직 사귀지 않고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